얘는 노화를 막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뭐냐면은 NMN, 단순히 주름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몸의 노화, 미백 전부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핵심이 되는 성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추천해드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있습니다. 제가 저녁 루틴으로 매일매일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꼭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쿠치올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콜라겐을 생성을 해주는 거죠. 피부 내구도가 약하신 분들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때럼 꽤 저렴해서 편하게 쓸 수 있어요. 데일리 루틴으로. 근데 정말 쓰면 안 되는 제품 뭐냐면요, 원장님, 피부과에서만 판매하는 화장품들이 있던데 시중 제품과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피부과에서만 판매를 한다는 건요,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이제 썼을 때 안전하게 쓸 수 있고, 또는 시술했을 때 사실 피부 자극이 세잖아요. 자극이 셌을 때 바를 수 있는 거. 그거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거.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서만 이제 판매하는 것들은 이 두 가지 약간 포커싱이 돼 있기 때문에 가격대가 조금 있는 제품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요새 시중 제품도 너무 비싸가지고. 맞아요. 시술이랑 가격이 비슷한 것들도 많죠. 그래도 비싸니까 그만큼 효과가 좋은 건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비싸면은 효과가 좀 더 좋을 확률은 높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좋다고 나한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내가 사실은 어떤 거를 필요하는지에 따라서 제품을 골라야 되지, 무조건 비싼 제품이라고 나한테 맞을 확률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성분을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성분이 좋은지, 원장님은 또 어떤 성분을 쓰고 계시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은 이제 제가 성분에 집중을 해가지고 어떤 분들이 어떤 성분을 쓰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 여드름에 이제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성분이 한 가지 있어요. 좀 많이 쓰는. 그게 뭐냐면은 라하라는 성분이에요. 이 라하라는 성분이 뭐냐면은 원래 이제 아하라는 성분이 모공 청소를 해주고 각질 제거제 성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안전하게 해주는 성분이에요. 비유하자면 얘는요, 구분 없이 그냥 싹 다 밀어버리는 사포 같은 거예요. 라하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미세하게 세공한 느낌 있잖아요. 필요한 부위만 세공하는 그런 느낌의 이제 제품인 거예요. 아하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각질 세포 이렇게 벽돌과 지방산들이 이제 연결돼 가지고 이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요 그냥 그대로 갈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라하라는 건 뭐냐면은 이 연결돼 있는 부위죠, 세포를 건들지 않고 연결돼 있는 부위를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안전한 거예요. 세포가 안 다쳐요. 왜 여드름이 좋냐면은 모공이 있죠. 모공에 이제 피지샘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얘가 선택적으로 피지샘에 들어갑니다. 피지를 쫓아가요. 그래서 모공으로 더 침투를 더 잘해요. 여드름이 왜 생기냐면요, 피지가 과하게 쌓이거나 아니면 막이 생겨서 피지가 못 쌓여서 그 안에서 이제 염증이 생겨가지고 여드름이 되는데, 피지 안에 들어가가지고 각질을 이제 탈락시켜서 피지가 빠져나갈 수 있게끔 구멍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여드름 있는 분들에게 많이 좋습니다. 라하가 들어가 있는 제품 중에서 어떤 제품이 괜찮냐면요, 엑시스 와인 모공 밸런싱 크림이거든요. 근데 사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크림이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크림 아니에요. 약간 젤 같은 형태거든요. 거의 물이에요. 근데 왜 이게 도움이 되냐면요, 여드름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여드름은 기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꾸덕하면 안 돼요. 모공을 막지 않고 기분을 배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제품 같은 경우는 약간 젤과 같은 제품이고, 보통 이제 라하라는 게 클렌징 제품이 많거든요. 근데 클렌징 제품으로 써도 되지만 내가 클렌징 제품으로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젤 형태 크림을 쓰시게 되면은 얼굴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여드름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자극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포로 그냥 밀어버리면은 일시적으로는 깨끗해 보이겠죠. 근데 당연히 얼굴의 내구도가 상합니다. 점점 쓸 때마다 내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여드름이 아니라 피부염이 오는 거예요. 피부염이 오고 피부염으로 인해서 염증이 다시 생겨서 여드름이 또 생길 거예요. 그러면 안 좋은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살짝만 써주는 거고요. 또 중요한 게 너무 자주 쓰면 안 돼요. 어쨌든 피부 자극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해결이 됐다고 하면 중단하고 일주일에 2-3회만 쓴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조금 조절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라하 아까 클렌저도 있다고 하셨는데 라하 클렌저 같은 경우는 데일리로 써도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점이 있을 때만 살짝 쓰고 일주일에 한 2-3회 정도까지만 최대 쓰시는 게 좋아요. 너무 자주 쓰는 것보다는. 두 번째는 바쿠치올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건데, 우리가 흔히 이제 비타민 A 크림 많이 바르잖아요. 이게 이제 주름을 재생할 목적으로 많이 바르는 거거든요.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비타민 A인데, 문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레티놀, 레티날이 있거든요. 레티날이 좀 더 레티놀보다 강한 건데, 이 제품들 둘 다 사실 좀 자극적이에요. 이 바쿠치올은 뭐냐면요, 자극이 없는 식물성 비타민이라고 보면 돼요. 역할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콜라겐을 생성을
해주는 거죠. 피부 내구도가 약하신 분들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나노레시피의 바쿠치올 세럼. 근데 이 세럼 같은 경우는 살짝 이제 오일리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단독으로 바르면 안 되고요, 이 제품을 쓰고 그 위에 이제 크림을 덧발라줘야지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뭐냐면요, 비타민 A는 저녁에만 발라야 돼요. 왜냐하면 광감인성이 세고 햇빛에 산패되거든요. 얘는 낮에도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데일리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게 바로 이 나노레시피 바쿠치올 세럼인 겁니다. 근데 바쿠치올 얘기 들어보니까 네. 저자극이고 굉장히 좋은 성분인 것 같아서 네. 비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식물성으로 나온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가격이 오히려 좀 더 쌉니다. 이 나노레시피 바쿠치올 세럼 같은 경우도 가격이 꽤 저렴해서 편하게 쓸 수 있어요. 데일리 루틴으로. 세 번째는 요즘에 많이 뜨는 NMN 성분입니다. 이게 뭐 어떤 걸 하냐면요, NAD 플러스라는 게 있어요. 이 NAD 플러스가 우리 몸의 완전 기본 요소예요. 몸에서 모든 걸 합니다. 세포에 이제 어떤 역할을 하거나 일을 할 때 얘를 에너지로 써요. 그러니까 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성분인 거예요. 근데 얘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소모가 돼요. 그러면서 우리 몸이 에너지를 제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늙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화의 종말이라는 데이비 싱클레어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뭐냐? NAD 플러스다. 왜 그럼 NAD 플러스지 왜 NMN 쓰냐? NAD 플러스는 불안정합니다. 쉽게 산패되고 절대 안정적으로 있지가 않아요. NMN은 아무런 도움 없이 NAD로 바로 전환이 될 수 있어요. 얘는 조금 더 안정되게 우리가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MN은 우리가 이제 피부에 바르게 되는 건데, 요거를 바르게 되면은 이 에너지를 보충해 주잖아요. 보충해 주니까 세포가 노화를 막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는 단순히 주름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몸의 노화, 미백 이런 것들 전부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핵심이 되는 성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요, 햇빛에 근처에 보관하면 안 돼요. 저녁에만 발라야 돼요. 햇빛에 약해요. NMN 같은 경우에는 농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농도가 낮으면은 가르나 많아요. NMN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원료가 비싸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고농도로 화장품에 넣기가 힘들어요. 농도가 진한 게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추천해드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주비크의 NMN 앰플과 크림이 있습니다. NAD 플러스는 뭐 저절로 생겨나진 않는 건가요? 저절로 생기기도 하는데요, 저절로 생기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제가 추천할 루틴은요, 내가 모공에 대한, 여드름에 대한 걱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엑시스 Y의 모공 밸런싱 이제 크림 있잖아요. 요거를 먼저 바르고 거기 위에 이제 NMN 앰플 또는 이제 크림을 덧바를 것 같아요. 저녁에. 낮에는 이제 크림 이거 바르면은 이제 날아가잖아요. 근데 낮에는 이제 전편에서 제가 추천드린 아토베리어 365 크림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리온 크림을 발라주시면은 도움이 될 거고, 요거는 여드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 2, 3회, 피부가 조금 더 매끈하게 모공을 좀 조이기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 1, 2회 정도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름이 걱정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바쿠치올, 나노레시피 바쿠치올 세럼을 먼저 발라주시고 거기 위에다가 저녁에는 NMN, 그리고 낮에는 아토나 일리온의 크림이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조금 더 나은 효과를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라로슈포제의 판테놀 크림이 있어요. 이거는 시카 성분이 들어가요. 재생에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름에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나는 다 하고 싶다 라고 하는 분들은 다 하셔도 됩니다. 대신 얘만 조금 이제 주의해서 쓰시면 됩니다. 다 할 경우에는 순서가 다 할 경우에는요, NMN 앰플 먼저, 걔가 제일 물과 같은 형상이거든요. NMN 앰플 먼저 모공 밸런싱 크림 하고, 그 다음에 바쿠치올 세럼 하고, 그 다음에 NMN 크림, 이렇게 하시면은 완벽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진짜 이거 쓰지 말아라, 비추천하는 성분이 있다면? 정말 쓰면 안 되는 제품은 뭐냐면요, 제가 아까 라하를 추천드렸잖아요. 라하를 왜 추천드렸어요? 얘는 선택적으로 카빙하는 멋진 조각가라고 하면은 제가 사포 쓰지 말랬죠. 사포 들어간 성분들, 필링제들, 물리적인 필링제 또는 화학적 필링제 쓰지 마십시오. 안전한 필링제 쓰세요. 화학적 필링은 화학 제품을 써서 바르기만 해도 피부가 떨어져 나가는 거고, 물리적 필링은 까끌까끌한 물질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브라운 슈거 필링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물리적 필링인 거예요. 당연히 하면은 피부 맨질맨질해지죠. 왜냐면 사포로 밀었는데, 우리가 만약 사포로 어떤 거 밀잖아요. 맨질맨질해지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피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점점 깎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안 좋죠.
오늘은 우리 피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성분들에 대해서 알아봤고 어떤 제품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여드름에 관심 있으면은 엑시스와의 모공 밸런싱 크림이나 주름에 관심 있으면은 아침 저녁으로 쓸 수 있는 바쿠치올 제품, 그리고 우리가 노화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NMM 제품을 이제 한번 써보시면은 여러분들의 피부에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여러분들도 이 제품을 쓰고 꼭 아름다운 피부로 변하십시오. 지금까지 일타의사 박경진이었습니다.